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해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무역수지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들 또는 경제학자들 중에 그 수출 실적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그 수출 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유도한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일부 경제학자 중,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서 뭐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는 일평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일평균 수출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논리를 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무역 수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역에도 그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 실적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실제로 2021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이죠. 약 한 460억 달러 가까이 무역 수지 흑자했죠. 그런데 올해는 뭐 260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184억 달러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역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폭이라 할까요? 이게 작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제 일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그런 소수 기업을 제외하면 무역을 해가지고 손해를 본 기업도 적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출 실적보다는 주식 투자자는 무역 수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리 관련 문제도 그 수출 실적보다는 무역 수지가 더 중요해요. 특히 이제 기업들은 신용 등급별로 금리가 다르거든요. AA 등급 신용이 다르고, A 등급 신용이 다르고, 트리플 B 등급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다르거든요. WB하고는 거의 뭐 10% 가까이 차이 난다고요. A 등급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역 수지와 관계된 것이지 수출 실적하고 관련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통계나 정보를 해석하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수가 이제 통계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 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아니네요. 184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다수는 무역을 통해서 그 이익을 못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역 수지와 환율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무역 수지도 악화되고 환율조차 대응을 못 해버리면 더욱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장금리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원래 BBB 등급의 그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008년 그 미국발 위기 때보다 우리 그 BBB 등급 기업 조달금리죠.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아직 외환위기로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환율 대응에 실패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 같아요. WB 등급까지는 뭐 우리 상장 기업이죠. 뭐 상장 기업 중에 한계 기업들은 뭐 대부분 WB 등급 내지는 트리플 B라도 WB에 가까운 뭐 트리플 B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자금 조달 금리가 1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환율 전망 내지는 환율 대응에도 실패해 버리면 이제 시장 금리가 급등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금년 초에 주가 지수가 뭐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2977이니까 3000 가까이 됐죠. 근데 6월 말 기준으로는 2322까지 추락을 해보죠. 약 한 22% 추락했네요. 뭐 시장금리도 보면 이것도 A등급인데 A등급이 2.41%에서 4.12%로 뭐 금리가 급등한 거죠. 그러면 트리플 B나 더블 B는 10% 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또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면 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대응 능력도 없는데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시장금리 더욱더 상승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무역수지 악화와 시장금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기업 신용 등급이 이제 추락하죠. 그러니까 이거 신용 등급이 추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거기다가 환율 대응까지 못하고 그러면 또 시장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이 추락해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A 등급에서 WB까지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금리가 거의 10% 올라 버려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권 전문가는 하수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결국은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수지하고 관련되어 있고 환율 대응 능력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뭐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경제 전문가하고 금융 전문가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90% 이상, 98% 이상이 뭐 투자를 장기간 할수록 실패 본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하기도 하는데 어느 구독자분도 그것을 뭐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통계를 보는 방법 그리고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대응에도 실패하고 신용 등급이 추락한다. 이 경우에는 주가는 더욱더 하락한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거죠. 또 미국이 올라도 못 오르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미국 주가는 6월 16일 이후에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뭐 18% 올랐어요. 근데 우리 주가는 뭐 2300에서 2500을 돌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7%도 못 오르는 거죠. 내리기는 많이 내리는데 오르기는 또 더 못 오르는 거죠. 바로 이게 무역 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과 연관시키는 사람이 적지 않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와 연관을 시키다 보니 뭐 더욱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를 어떤 통계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뭐 이해해야 되는지 그조차도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내지는 투자자들은 또 815나 3프로TV처럼 현실과 영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전문가들을 믿고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유명 방송 채널 투자자들이 그 구독자들이 투자 손실이 더 큰 거죠. 오히려 포유환율연구소처럼 구독자가
뭐 700명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누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느냐는 거죠.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유명 방송 채널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이름은 잘 알려져 있는데 대학 교수교 또뭐 유명 정권회사 또 간부가 한데,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듣고 투자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이유는 그 통계 해석 능력이 틀리는 거죠. 또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시장금리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공포 분위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미국 기준금리를 0.7% 인상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돌았으니까 실제로 기준금리를 0.75% 두 번 인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뭡니까 인버스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손실을 확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주가가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팔지 말아야 되는데 포요 환율 연구소가 나스닥 기준입니다. 100 기준 13,500 이상에서 팔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보면 20 내지 30%뭐 수익률 격차가 생겨요. 이 통계 해석 잘 못하고 기준금리를 볼 것이냐 시장금리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 격차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막 30%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정보를 해석할 능력, 쉽게 하면 시장금리 중심으로 볼 것이냐 기준금리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을 볼 것이냐 무역 수지를 볼 것이냐, 그 해석 방법 내지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격차는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과 30 내지 50%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 해석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프로TV나 815TV 같은데 또 뭐 구독자가 많은 뭐 채널 제가 여러 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정보 해석 능력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구독자가 많은 것이 신기하다. 그런데 그 구독자들은 다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정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유능한 전문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금융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 7%를 넘었잖아요. 뭐 가을 이후에는 8%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기준금리는 2.5%가 안 돼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7% 중반 내지는 후반대까지 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도 아니고 그 수출 실적도 아니고 그 시장금리이면서 무역수지와 같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통계 내지는 정보 분석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